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제 6월 모의평가 시험도 끝났죠. 6월 모의평가의 의미는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입시라고 시작할 수 있겠죠. 3월이나 4월, 5월에 진행했었던 모의평가들은 사실상 재수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또 검정고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재학생만의 시험이거나 아니면 재수생만의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재수생과 재학생이 같이 시험을 보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6월 평가원이었고,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바로 7월, 8월 무더운 여름이 있고 여름 방학이 있겠죠. 그리고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이후에는 수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2달이 지나고 나면 수능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짧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입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6월 평가월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반수생들이죠.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1학기의 학사 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수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바로 6월 평가원 이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입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는지를 보면 2025년도 6월 평가원 재학생은 38만 5,485명으로 435명으로 전체 응시생 47만 4,133명 중에 81.3%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졸업생, 재수생 포함 검정고시 학생들은 8만 8,698명으로 18.7%에 해당이 되는데, 이 숫자는 전년도 2023년도의 6월 평가원에 비하면 재학생은 약 1,060명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은 398명이 늘어서 전체 숫자는 1,458명의 숫자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2025학년도 입시에 여러 가지 변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기대 심리가 많다 보니까 재수생들이나 재학생들이 좀 더 많이 시험에 응시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는 그리고 6월의 결과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1,458명 늘었지만 9월 실제 수능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년도보다 아무래도 수능의 응시생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7만 4,133명은 2024학년도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지만 2021학년도가 48만 3천 명, 2022학년도가 48만 2천 명, 2023년도가 47만 7천 명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학력 인구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6월 평가원은 사실은 6월 평가원의 시험을 가지고 수능 시험을 예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6월 평가원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진행했었던 6월 평가원에 대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 다음에 실제 상위 누적 비율을 보시게 될 텐데, 전년도에는 국어 영역이 어려웠죠.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가 136점, 국어 영역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웠네요. 국어 영역의 표점이 136점일 때 수학 영역의 만점 표준 점수가 151점이기 때문에 수학과 국어의 격차가 매우 컸고,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작년도 2024년도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어 영역의 1등급이 130점에 약 4.08%인데 수학은 1등급이 134점에 5.34%고 1등급과 만점의 구간이 수학은 17점, 국어는 6점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6월 평가원에서는 국어가 쉽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국어와 수학의 만점의 표점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났어요. 151점과 136점으로. 하지만 2024년도 수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국어와 수학의 표점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표점이 나왔다. 하지만 입시에서는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수학과 국어의 만점의 표점이 비슷하거나 또는 1등급의 표점이나 상위 누적 비율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실제 학생들 간의 변별력이 가장 크게 발생이 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 대학 또는 의학 계열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얼마만큼 상위 구간에 도달하느냐, 이게 결국은 합격의 원서 지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3월부터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어떤 그 인원 변동을 보이나 이렇게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올해 3월 모의평가에 참여한 학생이 32,493명, 5월이 33,471명이었고 6월에 참여한 학생이 38,535명으로 전체 1년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가장 숫자가 높은 게 바로 6월이에요. 6월이 375,375명으로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8월, 9월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요. 전년 기준으로 보면 37만 5천 명, 37만 1천 명, 32만 6천 명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6월 정도 되면 9월 정도가 되어지면 수시로 대학을 갈지 정시로 갈지 수능 체제를 충족할지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않을지 수능 시험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시기고, 또 하나는 이제 9월 정도 되면 사실상 올해 입시 좀 어렵겠다. 내년을 위해서 조금 더 재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실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시험 응시자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6월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2023년도에 37만 5,375명일 때 올해가 38만 5,435명으로 대략적으로 10,000명 정도 전년도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많습니다. 자, 재수생들은 어떤가 보면 재수생들도 전년도에는 75,470명이었지만 올해 지금 6월에 응시한 학생의 숫자가 88,330명으로 전년도보다 인원이 좀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전체 100% 중에서 47.95%, 다시 말하면 절반도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숫자가 57%, 그리고 실제 수능의 100%가 나오기 때문에 수능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첫 번째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재수생들, 상위권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실질적으로 모든 수험생이 참여하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바로 수능이다. 6월이나 9월의 시험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숫자가 50%가 되지 않고 9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숫자가 5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6월 평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6월 시험을 잘 봤다? 정말 다행스럽죠. 6월 시험을 못 봤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잘 봤다, 못 봤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기간이 남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부분 재수생들에 비해서 고3 학생들이 공부가 완성되는 시기가 대부분 뒷시간이잖아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 시기가 공부가 완성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입시가 혼란스러운 시기가 바로 7, 8, 9월이에요. 그쵸? 본인이 원래 처음에 생각했었던 대학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 과연 이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까? 교과를 쓸까? 수능으로 갈까? 아니면 논술 전형을 선택할까? 또는 4개 과목을 다 공부할까? 아니면 3개 과목이나 2개 과목 수능 체제를 충족할까?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가 바로 6월 이후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올바른 입시에 대한 전략, 그리고 학생을 좀 더 잡아주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들, 이게 매우 중요할 거고요.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1월이나 2월부터 재수를 시작했다, 이제 6월이다 라고 하면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뭘 할 필요가 있냐면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과연 내가 1월부터 2월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올바른 결과를 냈느냐, 또는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6월 평가원 이후에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6월 평가원 이후에 반수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관리형 독학재수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독학재수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독학재수이면서 취약 과목을 1대1 수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세 번째는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해서 1대1 개인 과외식 수업과 그룹 수업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조금 더 밀착 관리하면서 1대1 수업을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의 성적을 잡아준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고,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식 수업, 일반적인 수업들보다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을 잡아주고 끌어주는 이런 수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다양한 학습 공간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공부를 성취하고 공부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공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입시에 대한 지도,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담하면서 입시에 대한 지도를 병행하도록 합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이프 리뷰는 재수생, 반수생, 6월 평가원 이후에 학생들을 예약 접수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는 없고요. 약간 명에 하나요. 예약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독학재수 프로그램 또는 취약과목 독학재수, 성공재수 종합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